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의 방역망도 결국 뚫렸습니다. 양산의 한 닭 농장에서 첫 AI 확진 판정이 나와 방역당국과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닭 5만여 마리를 키우는 경남 양산의 한 농장입니다. 휴일도 잊은 채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닭을 인근 웅덩이에 쏟아붓습니다. 이 농장에서 경남 지역 첫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경상남도는 방역 인력 50명을 투입해 해당 농가 닭 5만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리했습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주민들의 왕래는 뚝 끊겼고 외부 차량들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영남권 최대 산란계 집산지로 200여 농가에서 닭 2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 4차례 AI가 휩쓸고 간 이 지역 농가들은 또 악몽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 왔으면 좋았을 건데 왔으니까는 하여간 뭐 더 안 번져나가길 바라고 있는. 양산시와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농가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초소까지만 그 차가 여부차가 가고 그 안에는 안에대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역을 추진하려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각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대체로 차분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대의 노래와 성도들의 인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사랑의 가치와 함께 정의로움을 설파한 예수.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촛불을 밖으로도 켜야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촛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정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찾은 농구 팬들로 농구장이 가득 찼습니다. 응원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뽐낼 때마다 환호가 쏟아집니다. 아장아장 아기들의 달리기에 온통 웃음꽃이 터집니다. 아빠도 출근하고 그래서 좀 집에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같이 농구장 와서 소풍도 타고. 추위만큼 어려워진 요즘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은 차분한 성탄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오늘부터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두 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무산 파동과 홍준표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1심 유죄 선고로 그 어느 때보다 굴곡이 많았던 경남을 되돌아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홍준표 경남도정의 최대 시련은 9월에 찾아왔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노상 강도 발언 때문에 또 다른 곤욕까지 치렀습니다.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노상 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1심 유죄 선고 이후 홍 지사는 대권 후보에서 멀어졌고 내년에도 항소심에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단체가 사생 결단식으로 동시에 추진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은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됐습니다. 8,395명이 부족하여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각하 결정. 특히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에서는 경남도청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이 공모해 병원 개인정보 19만 명분을 빼내 서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권 개입이라는 치부를 보인 겁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퇴진하거나 아니면 사퇴하는 순간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홍 지사 주민 소환도 서명부 조작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등 파문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도지사 유죄 선고에 이어 주민 소환 무산에 따른 상처까지 유난히 굴곡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경남 고졸자의 취업을 위해 도지사가 고용 촉진 목표를 세우고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맺도록 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초, 중, 고등학생 515명이 부적응과 폭력 피해 등으로 2,300여 차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경남 아이조와 희망드림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남 지역 학생 418명이 부적응 상담을, 97명이 폭력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드림센터는 창원과 진주, 김해 등 6개 거점 교육지원청과 13개 병의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등을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다음 달 약 한 달 동안 중소기업의 일반 운전자금 대출액 50% 이내를 연 0.75%의 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5억 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에서 1,8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사업을 따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7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한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에 10년 만에 재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300메가와트급 가스 화력발전소를 484메가와트급 복합화력발전소로 바꾸는 공사로 오는 2019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LH는 오는 30일부터 임대주택에서 미임대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혼부부 추가 배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에서 큰 평형 공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은 이전 혼인 관계 자녀도 가구 원수에 포함해 입주 자격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원양 어선 등의 승선에 있는 선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 의료 사업의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가격이 비싸고 장비의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많은 선박이 원격 의료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